땅 사시게요? 그럼 제가 좀 도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지박이에요. 여기는 저희 개인 캠핑장이고요. 사는 건 아니고 농막을 놓고 주말마다 와서 밭일도 하고 이것저것 만들면서 노는 저희의 150평 땅입니다. 사실 땅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런지 아직도 메일이나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저희는 되게 무지했는데 운빨로 운 좋게 살아남아가지고 다행히 이 땅을 잘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놓쳤던 것들 그리고 체크리스트 등을 저희가 땅을 산 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도 좀 가져왔습니다. 가보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헷. 바지가 이렇게 낑기는 걸 입고 왔냐만. 땅을 살려면 먼저 땅을 알아봐야겠죠? 저희는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서 거주지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가까운 땅을 먼저 찾아봤어요.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 대충 집이랑 가까운 쪽을 고르고 위에 토지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임야, 답, 전 등 다양한 매물들을 볼 수 있어요. 저희는 농막만 놓을 거기 때문에 전이나 답으로 찾아봤습니다. 왜냐면 대지는 비싸니까. 땅통. 이렇게 찾다가 괜찮은 가격이다 싶으면 로드뷰나 부동산에서 올린 땅 사진들로 땅 생김새를 한번 봤어요. 저희는 사실 여기까지 알아보고 임장을 갔는데 이렇게 찾아보고 땅 모양이나 위치나 가격이 다 마음에 들었으면 랜디라는 어플이나 국토교통부 어플로 주변 시세와 맞는지 그리고 지적도는 또 어떤지 한 번 더 체크해봐야겠죠?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땅을 찾고 문제가 없어 보이길래 이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가보자고. 대헷. 직접 와보니까 더 만족스러운 거 있죠? 일단 양옆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저희만의 아지트를 만들기 좋을 것 같았고 금액이 저렴했어요. 2,200만원. 네. 하지만 싼 땅은 싼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실제로 사용되던 땅이랑 지적도상의 땅이랑 모양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땅들은 경계 측량을 안 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경계 측량이 되어 있는 땅을 사거나 전 토지주에게 경계 측량을 요청했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뛰어다니다가 가계약 후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다행히 경계 측량을 하고 나서도 땅이 많이 안 잘려서 지금 충분히 공간을 잘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땅을 찾는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랜디 어플이나 국토교통부 어플을 꼭 사용해서 지적도를 체크해봐야겠죠? 에헷. 자, 그래서 임장을 다녀온 땅이 바로 내 땅이다 싶으면 생활시설을 체크해봐야겠죠? 자, 200m 내에 전봇대가 있다. 그러면 한전에서 무료로 전기를 끌어와 줍니다. 하지만 멀리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 곳은 그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들 수가 있어요.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땅을 찾는 단계에서 로드뷰로 집 앞에 전봇대가 있는지 없는지 봤어요. 근데 보니까 전봇대가 입구 앞에 바로 있길래 개꿀 하고 넘겼죠. 하지만 그것은 전봇대가 아니었다는 점. 그래서 전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전에 전화를 한다. 여기 당진시 네요. 전기인이 되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끝. 그 다음은 상수도를 체크해봐야겠죠? 저희는 땅을 직접 보러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께서 저희 앞 지방도에 광역상수도가 깔려있다고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의심 많은 장씨는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체크를 했죠. 어떻게 체크를 하냐? 일단 시청 상수도과에 전화를 해요. 아, 네, 여기 당진시 네요. 여기 상수도 들어와 있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끝.
사실 상수도는 땅을 구매할 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면 시골에서는 상수도가 없어도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는 곳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약간 도시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상수도가 저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설을 체크하러 가볼게요. 전기와 상수도까지 체크가 됐다면 다음은 국어 또는 하수관을 체크해봐야겠죠? 보통 도심은 공공하수 처리 구역이라 오수를 처리할 수 있어 건축 허가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시골 땅은 공공하수 처리 구역이 아니고 아마 개인하수 처리 구역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하수 처리 구역은 개인이 직접 정화조나 오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오수를 처리하고 하수하여 국어나 하천에 방류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국어는 똥물과 그냥물을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정화 처리해서 내보내는 하수관이고, 도시는 하수를 방류해도 하수 종말 처리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시골은 내 똥 내가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저희처럼 시골에 농막을 놓는 경우 내 똥 내가 치워야 되니까 국어의 유무는 꼭 체크해야겠죠? 하지만 국어가 없다. 그러면 도로 같은 곳에 하수관로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무튼 국어나 하수관로가 있어야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축할 때도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물을 버릴 수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체크를 하냐? 또 시청에다가 전화를 해요. 띵땅똥빵띵. 네, 여기 당진시 네요. 혹시 정화조 설치 가능한가요? 어떤 정화조를 묻으면 되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청에서 정화조 업체 5군데 번호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시청에 물어봤을 때 오수 통합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고, 다행히 지방도 아래에 하수관로가 있어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것은 저희는 이 중요한 것들을 가계약이 끝나고 나서 체크했다는 점. 대헷? 저희 일단 계약할게요. 그럼 이제 드디어 계약을 해야겠죠, 여러분? 계약하기 전에 신경 써야 될 것. 사실은 저희는 신경 쓴 게 없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특약이나 뭐 그런 걸 넣잖아요. 근데 저희는 특약 같은 걸 뭘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한테 불리한 건 없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겠었지만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헤헤. 아무튼 저희는 나름대로 생활시설을 체크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아주 무식하고 멋진 마인드로 가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가계약이 끝나고 나서 아주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땅이 맹지였던 것이죠. 그렇게 지방도랑 저희 땅 사이에 15평 정도가 저희 땅이 아니었어요. 지적도를 확인해보면 바로 이 부분인데, 저희는 그냥 이게 입구라고 생각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게 바로 맹지였습니다. 이거를 알고 난 뒤에 이 땅의 주인은 대체 누군지 부랴부랴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사유지는 아니었고 도 소유의 국유지였는데, 시청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도 소유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받은 번호로 문의를 드렸더니 정말 다행히 배부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맹지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맹지 탈출이라는 것이 모두 가능한 게 아니고, 일단 내 땅과 접해 있어야 우선순위로 대부계약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 꼭 소유 지자체에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이것 때문에 장씨랑 저랑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봇대인 줄 알았던 것이 전봇대가 아니었다는 사실. 도시에서만 살았다 보니 시멘트로 된 기둥은 그냥 다 전봇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전봇대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한전에 전화해서 이제 전기 인입을 하려니까 이거 전봇대가 아니고 통신주인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맹지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정도면 정말 운빨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도로 건너편에 전봇대가 있어서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와주고 전봇대를 저희 입구 앞에 박아줬습니다. 그리고
60만 원이 들었죠. 만약에 전기를 아주 먼 곳에서 끌어와야 했다면 이런 치명적인 실수들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과정을 향해 가보자고! 에헷? 어우 시원해. 자, 마지막은 상수도, 대부계약 등의 인허가 과정이겠죠? 사실 생활시설 체크를 잘 해둔 상태라면 인허가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공무원분들에게 이미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 지방도 진출입, 도로점용 허가 및 상수도 인입, 도로점용 허가, 국유지 대부계약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와,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이런 인허가를 토목설계사무소에 가면 처리를 해주는데, 장씨는 발품을 팔아서 토목설계실 한 10군데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비용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때 장씨의 얘기로는 처음 방문했던 토목설계사무소에서 1000만 원을 불렀었는데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 230만 원까지 내려가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씨의 의심병은 더욱 악화가 되었죠. 만약 여러분들도 직접 발품을 팔아서 토목설계 사무실을 찾아다닌다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셔야 호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헷?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했는데요. 저희도 뭐 전문가도 아니었고 모르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맹지인 줄도 모르고 통신주 보고 전봇된 줄 알고 설계사무소 10군데씩 발로 뛰어서 찾아다니고, 이렇게 자칫하면 큰일 났을 뻔한 상황들도 있었고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같이 생전 처음으로 땅을 사보고 집을 사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부대리라는 서비스인데, 어떤 서비스냐면 땅을 알아보거나 귀촌을 위해 전원주택을 알아보거나 건축 설계가 필요하거나 전기, 수도, 국어 체크를 원하거나 각종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아파트나 원룸 계약을 할 때 전세 사기인지 불안하다거나 그 외 모든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 이 부대리라는 곳에서 공인중개사, 건축사, 행정사, 변호사까지 케이스별로 적합한 부동산 전문가들을 매칭을 해줘서 저희랑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해주고 저희가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저의 편에 서서 부동산 관련 자문을 도와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땅을 살 때 이런 서비스를 이용했었다면 자칫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들도 피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뭐 전기나 수도, 인허가 등 발로 뛰어서 막 알아보는 번거로움도 덜고 훨씬 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땅을 구매한다는 것과는 제가 상관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전기는 뭐 콘센트 꽂으면 되고, 수도는 물 틀면 나오고, 변기는 그냥 내리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편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다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자세한 건 제가 설명란이랑 고정 링크에 걸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한번 훑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땅을 살 때는 농막만 놓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건축까지도 가능한 곳인지 체크를 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농막으로 시작을 했고 건축 생각은 1도 없었지만 올해 건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좋은 땅 구매하시길 바라면서 통금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들어가 볼게요. 안녕! 제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